우리 기업가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제 연구실 특별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좀 배우게 되죠. 기업가 정신 이번 강의에는 총 50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명이 외국 학생입니다. 따라서 요즘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코 국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해외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될 만큼 국내 시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국 학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수업에 정말 좋은 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호기심이 많은 학생도 있고, 또 반면에 나이가 됐으니까 점수에 맞는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특별한 생각이 없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 수업을 듣는 한은 여러분이 낸 등록금이 수업료가 아깝지 않도록 무언가 얻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생입니다.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종합무역 상사였습니다. 외국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자를 거쳐서 제가 방송기자까지 한 10년 넘도록 SBS 텔레비전에서 기자 생활을 했죠. 그리고 뭐 가끔 앵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군지도 교수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 앵커했던 거 잠깐 한 10초만 좀 보고 갈까요? 김찬석 기자. 네, 여기는 시드니 SBS 방송센터입니다. 네, 17살의 여고생 공사 윤미진 선수가 오늘 큰일을 해냈죠. 네, 대표팀의 막내인 윤미진 선수가 준결승에서는 선배 김순영 선수를, 그리고 결승에서는 김남순 선수를 차례로 꺾고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금메달, 그 감격의 순간을 서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시상대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한 우리 선수들. 네, 저 때는 저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젊었는데 세월이 좀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또 대학생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후회가 없는 기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평소에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전부 20대 초중반의 기업가로 인생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이가 이제 기업가로서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적절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에서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짧은 순간이더라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한번 기업가 정신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말 그대로 기업가 정신하면 당연히 기업가에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기업가 정신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은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리고 손님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맥이라든지 인간관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이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 세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업가 정신은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갖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에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스티브 잡스처럼 미국에는 교회에 가면 점심을 무료로 주는 데가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돈이 없어서 대학생 때 한 10km 이상 걸어서 교회에 가서 밥 먹으러 교회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밥 먹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교회도 이거 관리를 해야 되고 경영을 좀 해야 된다고. 사람이 사는 조직이,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면서 저한테 좀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많은 사찰, 절, 또 유명한 또 큰 곳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기와장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촛불인가 혹은 전등인지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전등 그런 것도 헌금을 하죠. 불교 용어는 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신도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그런 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도 경영과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경영과 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영과 관리는 심지어 주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돈을 많이 버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1억, 2억씩 뛰는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경영이고 이게 관리라는 거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주부라면 어떤 면에 있어서 올바른 투자,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업가 정신만 있으면 만사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단을 찾아내든지 또 훌륭한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만족,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 정신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바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그 개인도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국가 역시 기업가 정신이 있을 때 모범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기업가 정신을 단순히 돈만 버는 이익만 만드는 상대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졸부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2500여 년 전 중국이라든지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2000년 넘도록 어떤 것이 바람직한 기업가 정신인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논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특히 1학년 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바탕을,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문학 작품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림, 그 옛날에 어떤 그 회화, 오래된 회화를 보면 그 안에 또 그런 그림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수업에는 The Founder,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를 만든 그 크락이라는 그 사람의 영화를 여러분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로도 나가니까 이번에 한 2주 동안 수업이 없는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영화를 좀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역시 기업가 정신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생각엔 아마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조금 뭐 동양으로 간다면 제1교포 사업가 손정의는 일본에서 지금 가장 그 최고의 부자죠. 물론 순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쓰나미 났을 때 본인의 연봉을 전부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손정희, 그 다음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삼류 한국에조차서도 2류, 3류였던 전자회사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지 또 어떤 것이 스티브 잡스의 기업가 정신인지 한번 영상을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손정희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I visited Apple and visited the announcement of iPhone 4S at Apple. When I was having a meeting with Tim Cook, who is the new CEO of Apple, when I was having one-on-one meeting, he said, "Oh, Masa, sorry, I have to quit our meeting." And I asked, "Why? Where are you going?" He said, "Well, my boss is calling me." So that was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iPhone 4S, and he said, "Steve is calling me
because he want to talk about their next product. And the next day he died, as you know. So even one day before he was, passing away, the first subject he wanted to call, the Tim Cook,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newest product, he wanted to talk about next product. So he was calling Tim Cook, come quickly to my home because I want to discuss. That's the kind of spirit that a true entrepreneur would continue to have until you die. 여러분 참 스티브 잡스 정말 대단하죠. 이야, 죽는 날까지 그 다음 신제품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필이면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론칭하는 그날 바로 그 다음 제품을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의 열정. 정말 대단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스티브 잡스는 지금 아마 죽어서도 지금 신제품을 생각하고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 그건 기본이죠. 정말 기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재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논어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장 한 2000여 년 전에 써진 그 경영에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한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논어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되게 심심하고 무슨 뜻인지 참 너무 평범해요.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해본 다음에 이 책을 읽게 되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섭지 않답니다. 물론 많이 아는 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보다 누가 더 대단하냐? 그거는 무엇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게 되면 스스로 우러나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좋아하면은 그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즐기는 사람. 재미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노노의 옹야라는 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 이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 예를 들어서 야구. 근데 야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해라, 연습 더 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즐기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는 것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어떤 걸 좋아하게 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챔피언은 즐기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밤 12시만 되면 막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새벽 6시까지 일을 해도 밤을 샜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즐기기 때문에 그 밤을 새는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즐기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 못하는 일을 밤새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젊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핵심도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얼마나 즐거웠으면 지금 병실에 누워서 죽는 날 또 새 제품에 대한 개발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노노에 또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산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게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뭐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그 실패,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순간마저도 즐기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선 무엇을 배울까? 그래서 요 다음엔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할까?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현재 잘 풀리지 않은 일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데, 야근을 하기 싫은데, 피곤해서 지금 오늘 밤을 새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짜증내면서 그날 밤 야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순간도 즐길 거야. 어떻게 하면은 밤 늦게까지 야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즐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참 세계적인 과학자, 이분이 남긴 또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에요.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으면, 아니면 좀 더 놀러 다녔으면, 혹은 좀 더 사랑을 많이 했으면, 그런 거를 가장 그 후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게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 넘버 원 or 넘버 투가 바로 즐겁게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업에 들어왔잖아요. 어차피 저하고 32번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혹은 나는 교실에 앉아있는 게 좀 별로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먹으세요. 어차피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즐길 거야. 무엇인가 내가 즐겁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선생님은 물어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려면 뭐하러 교실에 차비 내고 와요?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강좌 혹은 그냥 방송통신대학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살펴보면 가겠습니다. 이 수업에는 외국 학생이 한 20명 됩니다. 50명 중에서 20명.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잖아요. 또 국제화 시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출을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한국어가 서툰 그런 학생들과 대화 노력하는 것도 나중에 가면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외국 학생들과 잘 지내는 것,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뭔가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인의 정신이다. 사실 이 얘기는 한 120년 전에 그
일본의 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H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을 식민지화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앞으로는 상업이 제일 중요하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사농공상, 맨 위가 선비, 그 밑에가 농사 짓는 농업인, 그 아래가 공업인, 마지막이 상업입니다. 사농공상. 그래서 상업이 맨 밑에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조선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원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죠 물론.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로 상업의 정신이 어느 계층에나 다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터 드러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브사와 H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인으로 최초로 그 노벨상을 탄 전 김대중 대통령도 선비 정신과 상인 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간직하십시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원리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판단하되,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돈벌이 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듯이 능숙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인 정신은 훌륭한, 바람직한, 올바른 상인 정신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항상 무엇인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신은 교수에게도 상인 정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좋은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상인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상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인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진정한 상인은 손님을 항상 아끼고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손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더 해드리고 싶고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진심으로, 그것이 상인의 정신입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도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기업가는 상인보다는 한 발 더 넓게 물건을 파는 거를 보다도 제조, 유통, 그리고 소비자 관리,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관련된 거니까 좀 더 높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도 이제 대학생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관리해 줬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생은 수업조차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친구들도 관리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새로운 공부 지식을 통해서 관리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이의 시대잖아요.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든 부모님 세대들은 세상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 정신에서는 당연히 관리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리란 무엇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충분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여러분 경영학과요, 관리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배운 사람도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끝까지 성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없는 남들이 다 아는 학문처럼 상식적인 학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나를 경영하고 가족을 관리 경영하고 조직과 회사의 사장이 돼서 경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릇이 큰 사람은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 그 얼마나 가슴 벅찬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의 인생, 아들 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회사도 여러분의 인생을 신경 써주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어떻게 각각의 인생을 일일이 회사에서 신경을 써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냉철한 이 상황을 인식을 해서 지금 경영학과 기업가 정신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40년의 회사 생활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남의 관리에 맡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해주세요. 자,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게 define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할 때 정의도 안 하고 시작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제대로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하라는 거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대학교 4학년이 지나갔어요. 심지어 연애를 할 때 연애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보고 연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먼저 사랑을 해보고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연애야. 이거는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의, 그 많은 책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 많이 있는데 고전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떤 일에 대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의 정의는 뭔가, 학생의 정의는 뭔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하니까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대학생이 하는 게 아니었네. 대학 생활이 그게 아니었네. 나는 완전히 반대로 대학교 생활을 했네. 연애를 했는데 그게 진정한 연애가 아니었네. 그거는 그냥 그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 그러다 나중에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번 수업에는 정의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관리란 무엇인가, 기업가란 무엇인가 이거 전부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 정의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공부하면 시험 성적은 답을 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나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배웠잖아요. 그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죠. 관리가 이것이다. 그리고 경영이란 이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외워서 끝나고 시험지 답만 쓰고 끝나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인생에서 말이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침묵이 금이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가끔 제가 좀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안 하면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면 그거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끝. 그렇게 얘기해요. 그 좀 적응이 좀 안 됐죠. 그 말을 해도 좀 너무 세게 하시네요. 근데 한참 지나 보니까 그게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silence is gold. silence is gold.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silence is a cold. cold는 감기야. 그러니까 침묵은 감기 걸린 거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야 제가 카메라가 켜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지만 적정하게 얘기하는 거. 때가 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실에 왔는데 교실에 와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교수가 하는 거 듣고 앉았다가 그냥 끝나면 그러려면 뭐하러 교실에 옵니까? 그냥 뭐 유튜브나 방송통신대학의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교실에 온다는 얘기는 교수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교수에게 손을 들고 내가 궁금한 거를 하나라도 알고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수업료를 400만 원씩 그다음에 뭐 생활비, 교통비까지 따지면 뭐 1년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서 그냥 와서 그냥 듣고서 교수 하는 말만 듣다가 그냥 가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다로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엉터리 질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뭐든지 귀중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라도 나는 괜찮아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20초 동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커피 마시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네, 여러분. 어떤 답이 있는지, 그럼 각자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또 잘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이 달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공부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족이 중류층인지 하류층인지 상류층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류층이요 하층이라면 대한민국에서 10% 아래에 있는 그런 집이라면 경제적으로 혹은 뭐 어느 면에서나 어떻게 맨 위 탑 10, 10%로 가겠어요? 공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외무고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회사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만들더라도 공부를 해야만 그런 기술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는 방법이 그거보다 더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책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학원비, 학교 등록금만 내면 그 자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음식점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임대료만 해도 뭐 몇백만 원씩 가잖아요. 그 건물을 보증금 몇 억.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설비 커피숍 하나 하는데도 1억이 들어요. 아주 적게 들어도. 그런데 그런 돈은 어디서 만듭니까 처음에? 사업을 해서 올라가는 건 더 힘들어요. 사실상 자본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시대부터 과거 제도가 있던 게 그거예요. 한 방에 맨 위까지 올라갈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과거 제도는요. 일반 평민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길을 열어놔야 평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회에도 좋은 거예요. 항상 높은 사람이 계속 높은 자리 차지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 계속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혼자 하면 집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하면 집니다. 엊그저께 그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상 각본상 받았죠. 그거 혼자 쓴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할리우드에 가면 영화도 여러 사람이 같이 씁니다. 한국에서 드라마도 공동 집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 제일 강조하는 게 에릭 슈미트, 구글의 CEO입니다. So how should you do it? How should you behave? We'll do it in a group. It's much more fun anyway. None of us is as smart as all of us. Universities now are good at teaching you how to work with other people. It's no longer the lone light sitting in the lab. It's a team.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예,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공부한 것도 수업 끝나면 같이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토론 좀 하고 가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목표,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한 20년 살면서 나의 강점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는 거는 그거는 하늘에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반드시 강점 하나씩은 다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사회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애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강점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봉준호, BTS, 방시혁, 방시혁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동대표가 또 아주대학교 출신이에요. 뭐 그다음에 누구야? 하여튼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다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인생 승부한 사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 꼭 해야 됩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여러분 유태인의 하브루타식을 저는 채택을 합니다. 유태인의 하브루타는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집니다. 혼자 하면 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옆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되새김질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를 쳐다만 보는 것보다 직접 읽고 듣고 이야기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공부하면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을 뭐 어떤 때는 어느 해에는요 50%를 유태인들이 가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부는 유태인들의 손에 있잖아요. 영화사도 다 유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대학 교수의 30%인가? 또 다 유태인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도요. 어느 날 갑자기 휴일이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휴일이야? 미국의 공휴일이야? 그랬더니 아 유태인들의 무슨 뭐 쉬는 날이라고. 근데 왜 미국의 대학이 쉽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에 뭐 이사들이 뭐 많아가지고 유태인들이 많아서 쉰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쉬었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가면은 하여튼 그런 그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하는 게 손 들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내가 좀 장애가 좀 있다면 그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은 점수를 다른 면에서 기회를 주겠습니다. 또 발표는 한 번 하게 여러분 학생 전부 한 번씩 하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경영대 교수지만
학교 행정일, 국제협력처, 외국을 자주 다니는 국제협력처에서 부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갑자기 온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그 학교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특강 혹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브루타식 교육 방식이라는 거 한번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아주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아주 조용해요. 거기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와서 이야기해요. 아,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니까 죄송하지만 좀 안 해주셨으면 안 되겠냐. 자세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유, 이거 완전 시장바닥입니다. 왜 그런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볼까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v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브루타 학생들 좀 봤죠? 이야, 참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도 저렇게 좀 공부를 했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았다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런 그런 학창 생활을 4년을 하다 끝난 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학생처럼 도서관에 가서 뜨거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생활을 4년 동안 대학에서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게 됩니까? 얼마나 매력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에 대한 깊이가 더 있겠습니까?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저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라는 것이 그거 자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치도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할리우드도 장악을 했고 그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하브르타식 교육 방식이 필요하냐? 이거는요,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친구도 만들고, 대화하는 소통의 기술도 늘고, 더 많은 지식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잘 되면 뭐, 텔레비전 앵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버, 능력 있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자신을 위해서 하브르타가 필요하다. 결국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분 기회가 돼서 뭐 얘기를 좀 할 일이 있는데 그때 효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발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뒷사람들이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를 대표해서 외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회사 직원은 말을 정말 잘하는데 한국어 플러스 외국어. 근데 나는 저 사람만큼 효율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누구하고 거래를 하길 원하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국제시대잖아요. 외국 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1,700만 명이 외국을 갑니다. 거의 3분의 1이 다 외국을 1년에 한 번은 나가는 거예요. 올해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일본 사람들 인구가 1억 3천, 2천만인데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해외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1,700만 명이면 뭐 거의 2배는 아니 1.7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 한국 사람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말을 못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한 3, 4개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거 옛날부터 무역국가니까 그런 거겠죠. 독어, 일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4개국어. 아주 뭐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자리에 가는데 독일 아이들도 대개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 프랑스 애들도 영어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한국말밖에 못한다 혹은 뭐 영어 뭐 한국말 밖에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통역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별로 없다든지 평소 발표를 해보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상대방이 지루해하고 굉장히 지루해하고 한국인에 대한 능력을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 무대에서도 기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브르타식 교육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외국어 공부는 말로 입을 열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문법 교육은 바깥에 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외국어도 해야죠. 기업가 정신이 요즘 뭐 국내 기업가 정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뭐 미국 사람만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자들이 되게 창피를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하도 말을 안 해서 창피를 당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but 한국 now,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or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자 출신이에요. 저 기자 출신입니다. 한 3, 4년 했어요. 참 그래요. 그때 제가 저기 있었으면 나는 손들었죠. 저는 손들었죠. 왜냐? 모든 것을 괴로운 것도 즐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그 1996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겠나? 그때 저 올림픽에 가서 그 당시 IOC 위원장이 전 세계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손 들고 질문을 했죠. 마이크가 오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질문했던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이제 한일 공동 월드컵 공동 개최 2002년 공동 개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스위스 찌리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공동 개최,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 첫 발표를 하는데 그때 기자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야, 한 1000명도 넘는 거기서 심장이 많이 뛰었죠. 근데 제가 손들었어요. 내가 손든 게 아니라 이 손이 얘가 지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저보고 야, 손은 내가 올라가니까 말은 입과 머리가 알아서 해. 라고 이 손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이크로 물어봤죠. 근데 그게 전 세계의 위성으로 생중계됐어요. 아시아 기자 중에 유일하게 아주대학교 출신 윤천석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NHK에 있는 기자들이 보고, 야, 저기서 또 저런 질문 하는구나. 뭐 반은 좀 부러우면서 반은 또 잘난 체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NHK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윤 기자 하는 거 내가 봤다고. 어쨌든 저라면 여기서 손들었어요. 근데 저게 왜 힘든지 아세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내가 하는 질문이 좋을까 나쁠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하브르타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손해봤어요. 한국 사람 얼마나 창피했어요. 한국 기자들. 그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영어로 물어봐야 돼. 영어로. 아니지. 영어로 안 물어봐도 돼. 통역관이 있었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질문하고 그 통역관이 통역하면 되는데 그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질문하는 게 조금 외국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신 일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생 중에서 앞으로 기자도 나올 거고 유명한 사람이 나올 텐데 저런 기회가 나올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 기자 참 훌륭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수업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는 점수가 20%입니다. 저는 20%가 수업 시간에 좋은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까지 먼데 차비 내고 와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좋은 질문 하나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깝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러대잖아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 같아요? 부모가 자기 아이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유태인 엄마는요, 야, 근데 오늘 학교 갔다, 그래. 어유, 참, 왔구나. 그래. 아유, 귀여운, 참, 누구. 근데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어떤 좋은 질문을 한 거야? 무슨 질문했니? 이게 유태인 엄마 아버지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애들이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되면 꼭 그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아버지, 아빠, 제가 학교 다녀오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요. 그런 게 모여서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성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30%. 그리고 수업에서 말하지 않으면 사실상 결석이다. 이런 단어까지 써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죠? 결석은 아니죠. 근데 사실상.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발표가 10%. 발표 10%예요. 그것도 요령이 있다. 그 다음에 과제 10%. 지금 제가 뭐 써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난 많이는 안 쓰라고 안 그래요. 한 페이지 딱. 그거 과제 이런 거 모여서 10%. 자, 발표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딱 4분만 하세요. 4분. 각자 할 겁니다. 각자 그 대신. 4분 넘어가면 20% 감점. 그리고 발표 내용은 발표는 그 검증된 롤 모델, 기업가로서 혹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좋네. 이 사람 닮고 싶네. 나의 롤 모델. 그런 사람 하나 선정을 먼저 합니다. 누구냐? 방시혁, 봉준호, 김은숙 작가예요. 드라마 작가. 한 편마다 1억 원씩 돈 받는 사람이에요. 전지현 배우, 이병철 삼성그룹 창립자, 정주영 현대그룹 창립자. 서부터 쭉 많아요. 미국 사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딱 잡아가지고 요 4가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성공의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개만. 그것도 딱 하나만. 본인이 볼 때. 두 번째. 근데 그 성공한 원인의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성공의 기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원인과 배경. 1분. 세 번째는 그 사람은 그 과정과 삶을 즐겼나, 괴로워했나?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요거를 한 30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사람의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난 무엇을 배웠는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1분. 그래서 요걸 이렇게 딱 써놨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그 다음 발표 요령은 파워포인트는 4장 이내. 4분 하는 건데 뭐 4장이면 되죠. 표지 빼고 넉 장. 화려하게 파워포인트 안 해도 돼요. 이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 반드시 자기 이름 쓰고요. 영어 발표도 괜찮아요. 한국어도 괜찮아요. 뭐 영어로 발표하라 그러면 뭐 잘난 체 한다? 잘난 체 하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랬을 때 내가 잘난 체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어로 발표할 수 있나 없나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럼 영어로 발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과정에 또 영어 공부하는 거고. 그 같은 거를 해도 여러 가지 더 고생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니까. 그래서 영어도 좋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발표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용.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나를 너무 의식하면 발표를 잘 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잘나게 보이려고 관심을 쏟다 보면 상대적으로 청중에 대한 배려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발표가 안 됩니다. 좋은 사회자는 나는 있고 청중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 노력하세요. 감점사항, 원고를 이거 발표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쳐다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원고를 읽기, 감점사항, 원고 읽기, 그 다음에 관중을 쳐다보고 말하지 않기. 관중을 안 쳐다보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을 넘기는 거. 이런 게 감점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감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그냥 여기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예의잖아요, 예의. 그죠?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에 더 저걸 하게 됩니다. 자, 참고 교재는 이겁니다. 여기 가져왔어요. 주교재. 이 책은 사세요. 매니지멘트.
피터 드러커 진짜 대단한 경영학 전문가죠. 신급이죠, 신급.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나온 그 책인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한 작가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로 소설로 바꾼 거예요. 여자 야구,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잃는다면,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야구팀을 바꿔놓는지를 써가지고 250만 부인가 그렇게 팔렸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 나가서도 나이 50이 되도록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거 하나 사세요. 뭐 책 장사는 아닌데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처럼 비즈니스의 바이블, 비즈니스의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교재는 영화 파운더. 그러니까 한글로는 파운더. 2016년도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설립자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 주인공 존 크락인가요? 그 크락. 이 친구는 뭐 참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상대방의 빈틈을 잘 비집고 들어가서 거부를 손에 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네요, 현실. 우리가 뭐 여기 성자, 세인트, 성스러운 진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만 사는 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파운더라는 거는 그 비즈니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이제 가는데 여러분 기업가 정신에서 과제를 하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첫 번째 과제는 제가 그 업로드를 아주 비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 장짜리 읽는 건데요. 유인물인데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올릴 겁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쓰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어떤 거를 쓰냐면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찾았는지 그게 뭔지를 한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저자 박홍희 교수에 대한 이 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쓰면 됩니다. 제출 기간은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 넘으면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넘버 2. 이번에는 제가 그냥 평소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돈에 대한 나의 평소 생각을 좀 써보세요. 이것도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뭘 꼭 넣어야 되냐면 돈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나 아니면 부정적인가. 두 번째, 돈에 대해서 내 부모님은 어떻게 평소에 이야기를 하셨나?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중도적인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생 동안 내가 벌고 싶은 돈은 얼마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나의 결론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3월 21일 토요일 같이 제출해 주세요. 2시까지 아주 비비에 업로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요거는 일주일 뒤까지. 그래서 요 영화를 한번 보고
두 페이지로 A4 용지 2페이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나왔던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영화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무엇인지, 맥도날드 형제, 처음에 햄버거를 만들었던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나의 평가. 그 다음에 레이 크락이네요. 존 크락이 아니라 결국 맥도날드의 설립자 자리를 차지한 레이 크락. 이 사람은 세일즈맨입니다. 레이 크락에 대한 나의 평가. 그게 5번째로 쓰는 거. 그 마지막으로 나는 맥도날드 형제 쪽의 사람인가 아니면 레이 크락 쪽을 선호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결론으로 쓰게 됩니다. 요거는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아주 BB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쉬지 않고 지금 첫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온라인 제 연구실에서 작은 조명 켜고 휴대폰 갖다 놓고 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또 한두 번 정도 더 제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나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열정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런 거에 못지않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About a week ago, I visited, Apple and visited the announcement of iPhone 4S at Apple. When I was having a meeting with Tim Cook, who is the new CEO of Apple, when I was having one-on-one meeting, he said, "Oh, Masa, sorry, I have to quit our meeting." And I asked, "Why? Where are you going?" He said, "Well, my boss is calling me." So that was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iPhone 4S, and he said, "Steve is calling me because he wants to talk about their next product." And the next day he died, as you know. So even one day before he was, passing away, the first subject he wanted to call the Tim Cook,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newest product, he wanted to talk about next product. So he was calling Tim Cook, "Come quickly to my home because I want to discuss." That's the kind of spirits that a true entrepreneur would continue to have until you die. I feel that he was very sick, very ill, but the announcement of their newest product made him live longer. Physically, he could have died much earlier, but his passion, his love about his own company and the dream of next products, that made him, energize and stay live.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you have your spirits in your mind, until the end of your life.